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 주식시장과 경제지표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코코 2팀, 그리고 발표자는 윤이지와 박태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우선 저희가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2, 3년간 대한민국에서 914만 명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을 정도로 투자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습니다. 특히 20, 30대 사이에서 집 사는 것을 목표로 투자를 시작한 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매매가를 포함한 다양한 경제 지표들이 주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20, 30대가 주식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보고자 이와 같은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가지수인 코스피와 코스닥과의 상관 분석과 회귀 분석을 진행해볼 경제 지표들은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S&P 500과 나스닥입니다. 이 두 가지 경제 지표들은 세계 증시를 잘 반영하므로 코스닥과 코스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 및 미국의 기준금리입니다. 금리가 하락하면 주가는 오르게 되는데요. 즉 금리는 코스피와 코스닥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경제 지표입니다. 다음은 비트코인과 서울 부동산 매매가입니다. 이 둘은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투기 자산들로 특히 서울 부동산만을 선정한 이유는 대체로 투기 행위가 서울 부동산을 대상으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어떤 연령이 코스피와 코스닥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연령별 보유 주식수와 인구수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네. 다음은 분석에 사용한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먼저 DF1이라는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연도별 보유 주식수와 주주수의 비율, 연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DF2라는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코스닥, 코스피, S&P 500, 나스닥, 비트코인, 서울 부동산 매매가, 한국 기준금리, 미국 기준금리 총 8가지의 경제지표와 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DF3라는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연령별 보유 주식수, 연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DF4라는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연령별 주주수, 연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DF2 데이터 프레임의 경제 지표들을 시각화한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6개월, 1년, 2년, 5년 단위로 보거나 특정 기간만을 확대하여 볼 수 있도록 트렌드 라인으로 시각화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코스피와 코스닥은 2020년 7월부터 상승했다가 2021년 7월 이후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S&P 500과 나스닥입니다. 이 둘은 2019년 12월부터 상승하다가 2022년 12월부터 하락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비트코인과 서울 부동산 매매가입니다. 비트코인 매매가는 2020년 9월부터 상승하다가 2022년 5월부터 하락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서울 부동산 매매가는 지난 5년간 계속 상승세였으며 2021년 6월에 특히 급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 및 미국 기준금리입니다. 기준금리는 미국과 한국 둘 다 2019년 7월부터 감소하는 추세이며 미국의 감소폭이 더 큽니다. 그러다가 한국 기준금리는 2021년 7월부터, 미국 기준금리는 2021년 1월부터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이러한 시각화를 통해 앞서 시각화했던 서울 부동산 매매가를 제외한 경제 지표들과 금리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코스피, 코스닥과 타 경제지표들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히트백입니다. 이러한 상관 분석에는 스피어만 기법을 사용하였는데요. 피어슨 기법은 충분한 데이터가 있어야 하고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따라야 하는데
DF3와 DF4의 데이터가 30개 미만이므로 상관 기법을 통일하기 위해 스피어만을 사용하였습니다. 상관 분석 결과를 나타낸 히트맵을 보시면 코스피, 코스닥, S&P 500, 나스닥, 비트코인은 서로 간의 상관계수가 모두 0.7 이상으로 매우 강한 상관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서울 부동산의 매매가가 한국의 경제지표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투자지표보다는 미국 투자지표 및 비트코인과 강한 상관성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DF1 데이터 프레임을 시각화한 것입니다. 이는 연령별로 보유한 주식의 비율을 파이 차트로 시각화한 것으로 실제로 최근 20대, 30대의 보유 주식 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대체로 50대, 40대, 60대 순으로 보유 주식 수 비율이 높으며 40대는 소폭 감소하고 60대는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시각화를 통해 코스피 코스닥 가격과 20, 30대의 보유 주식수와의 상관성을 찾고자 하였으나 최근 5년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예, 다음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발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카페를 조금 조용한 데를 골랐었는데 지금 손님들이 막 조금 들어와서 주변 잡음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사과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다음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연령별 보유 주식수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보유 주식수에서 30대가 가장 낮은 상관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와 코스닥의 연령별 주식수와 주주수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했습니다. 여기서 주주수란 연령별 시장 참여자 수를 말합니다. 주주수에서는 30, 40대가 가장 낮은 상관성을 보였습니다. 이제 드디어 저희 주제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위에서 보여드렸던 코스피 및 코스닥의 경제지표들이 5년간 실제로 영향을 미쳤는지, 또 미친다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때문에 저희 팀은 코스닥과 코스피를 종속변수로,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지표들을 독립변수로 설정해 회귀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추정 방식은 연속형 변수이기 때문에 OLS 회귀를 사용했습니다. 회귀 분석 추정 방식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회귀 분석 시에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여러 가지 추정 방식을 사용합니다. 대표적으로 데이터가 이상량 변수이거나 비율형 자료일 때는 로지스틱 회계를 사용하고, 연속형 변수일 때는 OLS 회계를 이용해 추정합니다. 위에서 보셨듯이 저희 데이터는 연속적인 시계열 형태를 가지고 있으므로 OLS 회계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코스피와 경제지표 간의 회계 분석을 진행했고, 회계 분석의 모델이 유의미한지 알 수 있는 F 통계량이 4.772의 마이너스 20승으로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학 및 경제학을 조사할 때 F 통계량이 0.05보다 작으면 회계 모델이 유의미하므로 이 모델이 유의미한 회계 모델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2번을 보시면 P-밸류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독립변수들 중 어떤 지표가 코스피에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지는지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좀 더 설명하자면 P-밸류란 회계 모델에서 규모가설을 검증하는 것으로 P-값이 0.05보다 작으면 규모가설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독립변수의 P-밸류가 0.05보다 작은 값을 가지고 있어야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독립변수 중 0.05보다 작은 것은 나스닥과 매매가 서울밖에 없으므로 현재 회계 모델에서는 이 두 가지 변수만이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변수 간 다중 공선성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분산 팽창 지수를 검사했습니다. 다중 공선성이란 독립변수 간 상관성이 높게 나와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10 이하가 나와야 통계적으로 다중 공선성이 없다고 봅니다. 위 모델에서 독립변수, 즉 VIP 지수를 시행했을 때 이제 10 이하가 나오는 독립변수는 매매가 서울과 비트코인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독립변수를 설정하고 회귀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F 통계량, 즉 프로브가 7.55의 마이너스 19승으로 0.05보다 작아 통계적으로 회귀 모형이 유의미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P 밸류 역시 0.05 이상인 변수는 나스닥과 매매가 서울, 한국 기준금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산 팽창 지수 역시 검사를 했을 때 매매가 서울과 비트코인만이 다중 공산성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이 코스닥 회계 모델에서 역시 매매가 서울만이 유의미한 독립 변수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P 밸류값과 분산 팽창 지수를 통과한 숫자가 매매가 서울밖에 없으므로 본 회계 모델에서는 매매가 서울만이 코스피 코스닥에 대해 각계수 마이너스 0.0024 마이너스 0.0009의 설명력을 지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는 코스피와 코스닥의 분산 팽창 지수가 동일하게 나온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분산 팽창 지수가 코스피와 코스닥임에도 둘 다 동일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은 회계 모델에서 종속 변수만 다르지 독립 변수는 모두 같은 수준으로 투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다중 공산성이랑 독립 변수와는 상관성을 측정하는 지표이므로 독립 변수가 모두 같게 투입된 회계 모델에서는 지표가 같게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또한 경제 변수는 구조상 다중 공산성이 높을 수밖에 없어 독립 변수를 분리하여 회계 분석을 하는 것이 옳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경제 시장을 살펴보면 모든 지표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현실적이라 독립 변수를 분리하지 않고 혼합하여 회계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는 코스피와 코스닥 또한 매매가 서울에 영향을 미칠지가 궁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코스피와 코스닥이 매매가 서울에 영향력이 없다면 매매가 서울의 설명력이 좀 더 공고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매매가 서울을 종속 변수로 코스피와 코스닥을 독립 변수로 설정해 회계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코스닥과 코스피의 다중구성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회계 모형에는 적합하나 코스피와 코스닥은 매매가 서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아니었다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매매가가 좀 더 서울 매매가가 조금 더 정확한 변수로 작용함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는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이론상 부동산 시장은 주식시장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기에 양의 상관성을 보여야 하나 본 회계 분석에서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서 이에 따라 저희는 최근 5년간 주택 가격이 서울 내에서도 투기지구, 비투기지구에 따라 가격 상승폭이 매우 달라 서울 매매가의 데이터가 해석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매매가 데이터를 강남, 강북, 동남, 서남, 동북, 도심, 서북 총 7개 지역으로 나눠서 서울 지역을 좀 더 세분화해 회계 분석을 다시 해보았습니다. 회계계수가 가장 낮은 지역과 높은 지역을 각각 선경해 보았고 결과적으로는 서부권이 가장 회계계수가 낮고 동남권이 회계계수가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즉 주택시장의 가격 변동이 높을수록 음의 회계계수가 심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저희는 주택시장의 가격 변동이 훨씬 커서 회계계수가 음으로 나온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2조 발표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